재밌을 거예요. 자, 강의록 노션에 있고요. 거기 .csv라고 돼 있는 파일 2개 같이 올라와 있을 텐데 그거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어, 시작해도 되나요? 네, 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 처음에 사실 뭔가 데이터라고 해서 대단한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파이썬을 조금 더 다채롭게 높여볼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이거 심한 방법들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한 줄로 문제를 푼 거지 되게 기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바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건물, 반복물, 텍스트, 딕셔너리, 레츠고 딱 이런 식인데 얘네만 가지고 그 챗GPT 같은 거 만들라 해보면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이미지 생성하는 AI 막 약간 이런 거 만들라 해보면 답이 없죠 사실. 그거 if else 한 줄씩 찍어가면서 하려면 진짜 답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파이썬에는 다양한 짝짓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분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 여기가 오늘의 메인인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시작해봅시다. 파이썬 새롭게 만들어진 로봇들. 자, 일단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거 하나 근데 지금부터 다 심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 적극적으로 하시고 진짜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신 다음에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온갖 그 함수들에서 파라미터들은 다 필수였잖아요. 스타트, 엔드, 디바이더 해놓으면 딱 7, 31, 4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이따가 우리 데이터 다룰 때 좀 특히나 많이 중요한 게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함수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이리스트에다가 제가 또다시 1, 2, 3, 4, 5를 넣어줄 건데요. 아닙니다. 1, 막 섞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솔트를 쓰면 네, 마이가 아니죠. 마이리스트에서 솔트를 쓰면 얘네를 우리가 정렬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지금 정렬이 잘 됐죠. 근데 꽤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괄호 안에 뜬금없이 리버스 트루라는 소리를 써주면 얘가 반대가 됐어요. 자, 이런 게 옵셔널 파라미터입니다. 사실 솔트도 함수거든요. 제가 지금 저기 솔트 안에다가 마이리스트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마이리스트 뒤에다 점 솔트라고 썼어요. 저것도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다가 파라미터로 지금 리버스는 true라는 걸 써준 거예요. 근데 얘를 빼도 얘를 넣어주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라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얘를 빼고 돌려도 정상 작동하잖아요. 이 파라미터는 저 리버스는 true라는 파라미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파라미터예요. 선택적인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옵셔널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 함수가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기본값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이 함수는 뭐였냐면 리버스,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false, 내림차순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함수예요. 사실 얘는. 근데 얘를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얘가 알아서 리버스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리버스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굳이 리버스 true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옵셔널 파라미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say hello라고 할 거예요. 그냥 안녕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여기에다가 name의 기본값을 김선재라고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뭘 할 거냐면 그냥 name만 한번 출력하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진짜 간단하죠, 구조는. return name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say hello를 그냥 해보잖아요.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면 그냥 김선재가 나와요. 뭐냐면 저 name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셔널 파라미터고 기본값이 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넣어주니까 그냥 기본값 제 이름을 그냥 갖고 와서 출력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굳이 리버스는 true다를 설정해주면 그거를 반영해서 결과값을 보여줬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브레인랩이라고 치면 브레인랩이 출력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굳이 네임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줬으면 기본값 김선재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굳이 이제 브레인랩이라는 이름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구나 하고 걔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게 옵셔널 파라미터의 개념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막 제가 왼쪽에다가 뭐 필수 파라미터랑 옵셔널 파라미터 중에 누가 먼저인가 막 약간 이런 복잡한 얘기를 써놨는데 필요 없고 그냥 선택적 기본값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기본값을 어기고 싶다면 선택적으로 값을 따로 넣어줄 수 있는 함수에는 저런 옵션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옵셔널 파라미터는 이런 걸로 씁니다. 제가 아까 보이는 들었을 때 리버스는 true였잖아요. 그 함수가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을 뜯어보면 어딘가에 리버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리버스를 갖고 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true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리버스는 true 이런 걸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있고요. 중첩 반복문 이거 왜 설명해야 되지? 그 뭐냐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한 번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진짜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for number in 1, 2, 3, 4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for another 그치 뭐라고 써야 되지? in 5, 6, 7, 8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넘버랑 어나더를 그냥 이어서 출력하라 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고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막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네요. 좀만 줄입시다. 막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한번 차례차례 볼게요. 지금 나온 숫자들 조합하면 보세요. 1, 5, 1, 6, 1, 7, 2, 5, 2, 6, 2, 7, 3, 5, 3, 6, 3, 7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넘버는 일단 1이 들어가겠죠. 홀 넘버 1, 1, 있는 고정이 원하는 5, 6, 7로 되면 1, 5, 1, 6, 1, 7 이렇게 반복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러면 안에 있는 넘버들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넘버를 숫자를 바꿉니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반복에 붙이시는 7도 할 수 있죠. 그러면 25, 26, 27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쪽 반복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복하는 건수에 3을 바꿔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67을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3, 5, 6, 7이 이거 계속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반복문을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전반에 1, 2, 3을 넣었는데 그 실행 부분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반복문이 있었다. 근데 그 반복문에 구사하는 거면 원하도에다가 5, 6, 7을 넣어요. 그래서 일단 넘버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원하도에 5넣고 출력, 6넣고 출력, 7넣고 출력 반복문 다 했네. 그러면 이제서야 넘버가 그 다음 2로 넘어가서 또 다시 5, 6, 7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안에다 반복문을 끼워 넣는 구조를 우리가 중첩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당연히 중첩 반복문이 많아질수록 여러 층이 쌓일수록 코드 구조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꽤 재밌게 써보면 우리 구구단 만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버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코드 쓰는 거 한 번만 보고 따라 쳐주실래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일단 레인지 2, 10을 넣으면 어떤 숫자들 들어가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쵸. 2 이상 10 미만이니까 2부터 9까지 들어가겠죠. 우리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는 거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넘버 1 곱하기 넘버 2를 이렇게 쳐줍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출력에 이제 첫 번째 2단부터 나와요. 4, 6, 8, 12, 뭐 이렇게 해서 18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단 나옵니다. 6, 9, 12, 1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단 나와요. 5단 나오고 6단, 7단, 8단 이렇게 나와서 81까지 9구단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사실 원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죠. 맨 바깥에 넘버 원에다가 일단 2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반복문이. 그 다음에 쪽 반복문을 돌려요. 넘버 2에다가 2부터 9까지 하나씩 집어넣은 거죠. 근데 지금 프린트 여기 실행 부분의 조건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넘버 1과 넘버 2를 곱해라. 그리고 그걸 띄워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넘버 1이 2로 고정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2는 4, 2, 3은 6 이렇게 해서 나온 4부터 18까지의 값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18까지 다 나왔으면 이제 넘버 1이 3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3단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단이 쭉 나오고 이게 9단까지 반복된 다음에 넘버 원이 이제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스탑해서 멈춘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여기 밑에 참고라고 써놨는데 얘는 조금 더 구구단 이쁘게 보고 싶으시면 한번 집에서 혼자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스티드 리스트라는 거, 다 너무 심하다.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리스트 안에다가 막 1, 2, 3, 4, 5 요런 숫자 값들만 넣었잖아요. 아니면 A, B, C, D 요런 문자 값들만 넣었었죠. 근데 사실 리스트는 다른 자료형 뭐든 다 받을 수 있어요. 안에 값으로.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가 리스트를 요소로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구조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똑같이 마이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리고 안에다 요소를 넣을 건데 첫 번째 요소를 1과 2를 담는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두 번째 리스트 요소를 3과 4를 담는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1, 2, 3, 4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랑 똑같은데 일단은 1과 2라는 게 첫 번째 값에 들어가 있고 3과 4라는 것들이 두 번째 값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흉열 같은 들이죠. 흉열이 수학 하나에 들어가는 생각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2차원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자리가 또 있으면 3차원, 4차원, 4차원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인덱싱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마이리스트에서 0번을 가져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되게 헷갈리실 텐데 진짜 간단해요. 마이리스트는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화살 대괄호 감싸진 저 리스트잖아요. 제 0번이니까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커다란 저 바깥쪽에 있는 리스트 입장에서 0번은 그냥 1, 2가 담겨있는 저 리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리스트가 통째로 출력되는 것도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 2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1번 인덱스를 출력을 한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네. 네, 목소리 크게 하셔도 안 잡아먹어요. 3, 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1 하면 3, 4가 됐죠? 근데 이게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 리스트 1 요거 자체가 들어보세요. 3, 4라는 또 하나의 리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다시 0이라고 인덱싱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3, 4라는 리스트 뒤에다가 0을 인덱싱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리스트 안에 요소로 또 리스트를 담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인덱싱을 하고 싶으면 바깥쪽 리스트부터 하나씩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처음에 인덱스로 써줬으니까 얘는 얘네 둘 중에 뒤에 있는 리스트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0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터널 익스프레션까지 왔습니다. 미쳐버리겠다. 이게 뭐냐면요. 자, 그냥 아까랑 비슷한 조건문 하나 써볼 건데요. 이거 잠깐만 한번 화면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age에다 그냥 아무 숫자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age가 19살 이상이면 그냥 짧게 쓸게요. 어덜트고 그게 아니면 차일드다.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에이지가 15살이니까 else로 들어가서 차일드가 나왔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파이썬 개발자들이 극한의 귀차니스트인지를 딱 느낄 텐데 저기 프린트 2번 썼죠, 지금. 저게 귀찮대요. 네. 그리고 저게 공간상 4줄 잡아먹고 있거든요. 저게 번거롭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냐면요. 프린트 일단 어덜트를 출력해라 라고 그냥 적어요. 근데 언제 출력하냐? 만약에 age가 19살 초과하면 그게 아니면 차일드를 출력해라. 이렇게 한 줄로 적어버릴 수 있다. 네. 그럼 잘 출력되는 게 보이죠? 네. 이걸 우리가 터널 익스프레션, 3항 연산자라고 하는데 if랑 else를 기준으로 지금 어덜트, 그다음에 조건식, 차일드라는 세 개의 값이 묶여 있죠. 그래서 3항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기본 구조는 그냥 딱 보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if, else 문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거를 전체 앞에다가 써주고 지금 adult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띄울 거를 child 뒤에다가 써주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뭐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건 약간 심하긴 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카운트라는 뭘 저장해 놓고 카운트라는 뭐라고 써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1부터 100까지 짝수가 몇 개냐는 세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50개 아닌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for 넘버링 레인지 1to 100이죠. 숫자에 얼마 들어갈 거예요? 넘버에 몇부터 몇까지? 그렇죠. 1부터 100까지 모든 숫자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근데 아직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에다가 이 는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 쭉 계산한 다음에 카운트를 다시 집어넣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얘가 처음은 if x 제가 저항세로 처음인데 만약에 가운데 지금 if x 3이 들어가는 조건은 무슨 의미예요? 저게 넘버가 짝수다. 그렇죠. 그래서 넘버가 짝수면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플러스 1을 저장하래요. 무슨 소리냐? 카운트 1 높이라는 얘기죠. 짝수가 아니고 홀수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에요. 카운트에 그냥 카운트를 저장. 이건 카운트를 안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엑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넘버를 1부터 100까지 쭉쭉쭉 넣을 거예요. 근데 넘버가 1이면 카운트를 빵빵 줄어드는 그대로 베이스 카운트니까. 근데 넘버가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요. 넘버가 2면 짝수니까 카운트가 1이고요. 3이면 다시 그대로 4면 1이고요. 이렇게 해서 짝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미는 없나 보네요. 네. 아무튼 이런 되게 혁신적인 문법이 있고요. 자, 파이썬의 꽃, 리스트 컴프리hen션. 네. 모든 타 언어 개발자들이 파이썬 개발자들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기괴하게 한 줄로 실습 푼 거 기억하시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짝수만 만약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1부터 100까지. 그러면 even이라는 일단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even 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for i in range 1부터 100까지 만약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줍시다. 1부터 100까지 짝수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eve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2배의 i를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 뭐 하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이 코드? i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가요? 1에서 50 들어가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몇 배를 저장하고 있어요? 2배. 그러니까 이 even이라는 애를 나중에 만들고 성세처럼 어떻게 발음하지?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딱 2부터 100까지 저렇게 짝수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파이썬 개발자들은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요게 귀찮대요. 그래서 무슨 엄청난 구조를 만들었냐면 이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여기 어펜드 할 값 있죠. i의 2배. 얘를 일단 안에다 적는 거예요. i의 2배를. 그 다음에 뒤에다가 for를 적고 거기다가 반복할 범위를 그냥 다시 그대로 적어줘요. 자, 이거 무슨 구조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실행 부분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지. i의 2배. 얘를 그냥 for 안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볼 반복문 부분에 있던 볼 강의인지 1초 50을 얘를 그냥 통째로 제가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고 앞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심지어 입은 선언도 안 해요. 그냥 저렇게 리스트로 써주고 얘를 실행을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에다가 물론 이제 매번 어펜드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i를 1부터 50까지 쭉 순회를 하면서 i의 2배를 저 리스트에다 꽉꽉꽉 채워 넣어서 걔를 이분에다 저장해라 라는 걸 저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자면 여기 뒤에다가 어떤 조건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3학년산자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여기 뒤에다가 if 예를 들어서 i를 4로 나눈 게 나머지가 0이다라고 적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1부터 50까지 쭉 순회하면서 i의 2배를 넣는데 단 if i가 4의 배수일 때만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해보면 똑같은 결과지만 4의 배수 아, 네. i가 4의 배수일 때 i의 2배를 넣었으니까 8의 배수가 저장이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구조를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풀었던 실습 문제 제가 다시 한번 풀리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적은 건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적었었냐면 그냥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7이었죠? 시작 숫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드인데 자 동작하는 원리 한번 볼게요. 넌 왜 가리고 있니? 네. 자 일단 저장을 쓰는 그냥 넘버인데 홀 넘버 인 레인지 스타트에서 n 플러스 1까지 모든 넘버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레인지 스타트 to n 플러스 1이면 몇 부트가 몇까지 저장하는 거예요? 엔드까지. 엔드 플러스 1이 미만이니까 엔드 이하를 곱하는 걸 되겠죠. 그럼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그냥 스타트부터 올리면서 모든 넘버를 다 저장할 거예요. 근데 다만 if 넘버가 그 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문법이 정말 획기적이죠. 심화 문법 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실습 하나 있는데 밑에 있는 거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파이썬 개발하다 보면 저런 저딴 걸 쓸 일이 있어요. 리절트는 리절트 for 리절트 in 리절트 if 리절트 네 진짜 저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봤고요. 자 실습인데 실습 아닙니다. 퀴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개인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제가 한 5, 6분 정도 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문법 두 개 잘 써서 특히 3학년 산자랑 리스트 컴프리션 써서 일단 첫 번째로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의 모든 정수를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넘버스 중에서 뉴 넘버스를 만들 건데 제곱하면 1의 자리가 9가 되는 숫자들만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뉴 넘버스에서 너무 어렵나? 부호가 음수인 숫자들만 찾아서 마지막 네거티브 넘버스에다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리스트 3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냥 짧게 할 거라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아까 for in 반복문에서 in 뒤에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었다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자리 숫자로 쓴 거 싫어요. 여러분들 실습 사진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말해놓고 좀 부끄럽네. 마음대로. 자, 1, 2분만 더 드릴게요.
감각이 보인다. 여러분 보강자분 모시나요? 오, 너 방금 조심하신 것 같은데. 과 1학년 해보면 저보다 진도 못 맞추는 교수님들 많이 계세요. 자, 저희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게 그냥 제가 짠 코드인데 뭐 모범은 아니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두번이랑 불러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의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라 했었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0 이상, 51 미만, 마이너스 52, 51을 레인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넘버를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즈 따져 만드시면 됩니다. 혹시 1번은 잘 쓰셨나요? 네, 잘 쓰신 걸 생각하고 자, 그럼 2번 여기서 보면 이 수법이 좀 틀어져 있는데 제곱했을 때 1의 자리가 9인 숫자를 골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기본은 똑같아요. 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넘버, 또 넘버, 인 넘버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서 만든 저 리스트에서 한 값씩 한 값씩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하나씩 모아서 다 넘버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넘버즈가 나올 거면 뒤에 조건식 어떻게 쓰는 지 보세요. 그 1에서가 불량인 건데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불량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뒤에 10으로 나눈 넘버지가 하나씩 이렇게 조건식을 써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검색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번 잘 푸셨나요? 네, 아마 이번이 좀 즐거웠을 것 같은데. 자, 3번 어떻게 푸냐면 똑같아요. 또 우리 뉴 넘버스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음수인 것만 볼거든요. 그러면 이뉴 넘버스에서 다시 올 넘버, 인뉴 넘버스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기교랑 기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뉴 넘버스에서 마이너스 37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하나씩 가져와서 넣으면 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단어를 갖고 올 거예요? 음수, 뭐가 0 미만이라는 걸 갖고 오겠다. 이렇게 주관식을 다루시면 세 번째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여기를 넘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넘버가 아니라 그냥 넘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넘버라고 써드리면 왜 저런 밈이 나오는지 딱 한 방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도 파이썬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효율적으로 코드를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 문법이었고요. 이제 파이썬 확장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 문제 한 번만 해볼게요. 사실 이걸 한 번씩은 이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정형적으로 작동 안 하는 코드를 쓰면 이렇게 밑에 오류를 쭈쭈쭈 뜨거든요. 이 오류가 근데 어떻게 있는지 뭔가 막 길고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이게 이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그냥 친구, 진짜 친구들이에요. 그 프로그래밍 해외 민중에 되게 유명한 게 개발자 밤새가지고 와 마침내 새로운 오류가 떴어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진짜 오류는 그냥 평생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다들 죽인 이상 저도 하면 조금씩 공부하는 자, 여기 일단 이거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류를 꽤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이게 이렇게 쭉 뜨잖아요. 얘는 이거 레미스 코드의 인덱스 파일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 내가 이 프로그램이 불량인데 오류가 떴다라는 걸 일단 깨신 거예요. 지금 파일이 무료가 맨 밑에 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트레이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류가 났던 부분을 하나씩 되짚어가겠다는 게 트레이스예요. 지금 오류가 난 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들만. 그래서 이제 실행성 컨텐츠 이제 보면 내 리얼스 하면서 프린트 언디플레어드 돌아요. 이게 못 돌렸을 때 나오는 거냐면요. 그냥 요거거든요. 그냥 요거 치면 딱 뜨는 오류 코드가 저거거든요. 정확하게. 자, 왜 오류 떴을까요? 제가 이름에다 너무 큰 힌트를 주긴 했어요. 네. undeclared variable이 뭔지 알 길이 없죠. 우리 코드가. 그러니까 오류 띄운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일단 우리가 숫자를 보여줍니다. 프린트
저 언디클리어드 브라이어리인데 하고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우리의 유형을 써주는데 네임에러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네임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승리는 생각이 언디클리어드 브라이어리라는 그런 의미를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이게 뭔데?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코드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면 코드 빠지게 됐고요. 그 이외에 모든 수단이 다 없는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읽는 법 정도는 일단 익혀주시면 좋고요. 자, 근데 여기 일단 메인 에러라고 떴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서 간단한 것 몇 개는 설명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것들만. 자, 첫 번째 신텍스예요. 신텍틱 슈거라는 거 썼을 때 신텍스가 형사로 그러니까 문법 구조라는 엑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신텍스 에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썼을 때 오류 납니다. 저거 왜 오류 났을까요? 왜 오류 났을까요? 저거. 맞아요. 홀 뒤에 콜로만 찍었어요. 네, 저런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거 되게 유명해요. 그 시어너라는 거 배우시면 모든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무조건 한 번씩 붙여주셔야 되는데 코드 선택지 쓰시면 선택지 중에 하나로 빼먹으면 그거 신텍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이에요. 자, 이거 리파인드랑 똑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적었을 때 생기는 문제. 저게 문제가 있는 거고 저것만 적으면 문제다. 프리드 넘버 했는데 넘버가 뭐냐? 세일로 호출했는데 세일로 함수가 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를 세일로 뒷발은 이렇게 한다라고 적어줘야겠죠. 메인 에러를 이름이 정의된 적 없을 때입니다. 타이에러님인데 순간에서 새로 치면 오래 되거든요. 왜 될까요? 세상에 저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연산을 하려면 숫자와 숫자, 뭐 문자를 곱하기 숫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뭔가 딱 정해져 있는데 숫자 마이너스 문자는 저런 형태를 듣도 보도 못한 연산이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무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유형이 안 맞을 때 저렇게 퍼져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참고로 저 자유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데 몇 개만 해보시면 그냥 자유형이 99%거든요. 자유형 곱하기 맞추는 모든 개발. 뭐 진짜 극단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쇼핑몰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 사용자가 입금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정수형으로 상식적이라면 저장을 해놨겠죠. 그래가지고 만에다가 2만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 계좌에 당연히 3만 원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문자열로 코딩을 하셨다. 만이랑 2만이랑 문자열로 결합하면 100억 2만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100억 원 올려드린 거예요. 네. 자료형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지 딱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I 개발할 때 자료형을 쓰면 아마 좀 크게 나다 이래도 이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기차부터 개발되는 그때부터는 자료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파이썬 자료형을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웹개발 쪽으로 가면 자료형을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해주는 걸 더 선호하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좋은 언어를 굳이 자료형 하나를 다 지정해주는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바꿔서 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인덱스. 인덱스를 잘못 쓴다 이건데, 자, 저희 넘버즈라는 저 리스트 만들었는데, 학원 인덱스 적혀있어요. 외우게 될까요? 네. 마지막은 3번 오겠죠? 4번 이라는 인덱스는 없기 때문에 보고요. 아주 비슷하게 키에러라는 게 있는데, 자, 1은 5, 2는 12고, 3은 15다. 저렇게 키밸류상 딱 득점을 저장해놨어요. 자, 만약에 4 하면 딱 바로 오래 뜨겠죠? 왜 뜨죠? 사랑의 키는 없으니까. 네. 얘네들은 되게 객관적이죠. 그리고 되게 자주 보실 거예요. 자,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게 있는데 프리미트 사람이 영상을 당연히 오게 되거든요. 저걸 우리는 따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영어로 만들기 위해. 지금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누가 저런 버그 같은 영상을 칠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알고리즘 복잡해지시고 특히 인공지능에서 뭔가 값들 막 복잡하게 뽑아서 연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제로 디비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넣어놨어요. AI 쪽 다룰 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쉬는 시간 없이 가죠. 네.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실 일이 있어요. 첫 번째, VS 코드에서 잠깐 화면 봐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고 볶고 했던 모든 창은 출력이었습니다. 두 칸 옆에 터미널 눌러주셔서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너 왜 오르나니? 만약에 그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여기 플러스 눌러서 하나만 새 창 열어주세요. 플러스 눌러서 새 창 열어주시고 앞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해 계신 파일의 경로가 잘 떴다. pip install pandas 요렇게 치고 한 번만 실행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하고 오른하시는 분들 바로 손 들어주세요. 방금 뭐 하신 거냐면요. 바이러스 깔아드린 거 아니고 확장팩 하나 깔아드렸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네, 확장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가 또 뭘 깔라 그랬니? 아, 주피터. 우리 저버 혹시 오류나시나요? 오류 있어요? 혹시 PIP 인스톨 컨덕스 안 되시는 맥북 사용자분들은 PIP 3 치시면 됩니다. 다들 설치되셨어요? 이건 좀 중요해서 왼쪽부터. 안 돼요? 나머지 분들 다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다 설치 잘 되신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확장 몇 개 깔았었거든요. 파이썬에 확장이라는 재밌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왜 이렇게 뭐가 많지? 아무튼 그 뭘 깔 거냐면요. 이거 주피터 한 번만 깔아주세요. 혹시 본인이 이미 이쪽 코딩을 좀 해봐가지고 본인 컴퓨터에 아나콘다라던가 주피터라던가 등등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이거는 설치 빨리 될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파이썬 확장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부터 코드 찍을 거 없으니까 혹시 주피터 이거 깔리는데 아마 문제는 없으셨을 거로 생각해요. 네. 자, 지금부터 그냥 교양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코드 찍을 거 없으니까 한 번만. 자, 우리 이제 뭐 결과 다 되었어요. 프린트, 그 리스트, 뭐 포월, 성인자, 리스트 컴플레인 되게 많은 걸 겪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거든요. 프로그래밍 방법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뭐몇 수업 뒤에는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장 호수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을 처음 깔았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 함수. 그래서 빌트인이라고 하고요. 그냥 왼쪽에 볼 때 빌트인 끝이 파이썬 처음 깔면 저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거 같이 if as 한 줄 한 줄 쳐가면서 얼굴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고 환자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이썬의 확장팩들이 존재해요. 자, 이거를 기본 문건만 가지고 써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심즈 확장팩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자, 뭐 사실 심즈를 처음에 깔면 그냥 사람만 살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깔면 농장 만들고 하는 과학자 주고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도 똑같은 확장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코드 찍은 게 몇가지 했는데 부스가 나왔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에서는 어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썬 파일을 하나만 새로 만들어 주실 건데 이름은 그냥 module.py라고 할게요. py로 끝나는 게 파이썬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면 그냥 define add라는 함수 하나 줄 건데
넘버 1, 넘버 2 파라미터로 받아서 걔네 둘이 더한 거 반환해주는 함수 하나만 써줄게요. 이제 이 함수는 좀 익숙하시죠? 이 정도 간단한 함수는.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시던 원래 파일로 한 번만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import 모듈이라고 그냥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듈 점 add 2와 4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숫자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프린트로 한번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해보면 6이 떠요. 와우. 네. 안 신기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한 건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혹시 코드 다 한번 찍어 보셨어요? 한 번씩? 모듈에다가 이런 간단한 함수 하나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작업하시던 파일에서 인풋 모듈 한 다음에 모듈.add 숫자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속도가 빠르구나. 된 사람 손. 네, 손을 굉장히 소심하게 드시. 아, 참고로 이건 좀 중요한데 모듈이랑 파이썬 여러분들 쓰고 계신 파일은 그냥 같은 위치에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 어디 폴더에다 집어넣고 이러지 말아주시고 그냥 딱 열려있는 제일 큰 창 위에 딱 2개 띄워주세요. 자, 아마 지금쯤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콜앱 쓰시는 분들은 좀만 나중에 이거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안 돼요. 콜앱에서는 안 돼요 이거. 자, 일단 제가 뭐 한 건지 하나 설명드릴게요. 모듈.py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add라는 함수를 정의했죠. 근데 이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밑에서 바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걔를 불러와서 쓴 거예요. 요거 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임포트 모듈 그 뒤에 점 파이는 그냥 확장자니까 떼고 임포트 모듈 하면 알아서 얘가 모듈 점 파이를 불러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에 있는 점은 뭔가를 구분해주는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모듈이란 파일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쓰겠다. 2랑 4를 더해서 출력해라. 를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시각이 귀찮으니까 만들진 않죠. 한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모듈 함수를 한 파일에다 다시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다른 파일에서 얘를 calculation.add 14, 뭐 calculation.sub 7판 이런 식으로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이게 되게 번역하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는 모든 함수를 다 파일에서만 썼어요. 근데 파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 파일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쓴다. 이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문법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여기 지금 CS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캘큘레이션이라고 파일 이름을 지었어요. 저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네, 매번 calculation.add, calculation.sub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import 모듈 as md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뒤에 as가 뭐냐면 지금부터 모듈이라는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얘를 md라는 이름으로 불러올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번 모듈 쓸 필요 없이 md.add만 해도 얘가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당장 다음부터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확장팩을 쓰실 건데 그거 할 때마다 판다스 점 머시기 머시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을 불러오시고 PD 점 머시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개발자들에게 그냥 자면서도 칠 수 있는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불러옵니다. 유명한 많은 모듈들을. 네. 아무튼 as를 쓰면 내가 이 파일에서 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calculation 너무 기니까 지금 CX로 바꾼 거죠. 그래서 cx.net, cx.sum, cx.mer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자,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리를 하냐면 한 파일에 이렇게 쓰는 확실히 다 뭐라 얘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그 모듈이라고 괜히 파일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이런 애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해놓은 함수들을 끌어서 실제로 쓰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 스크립트라고 써요.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모듈하고 내한입니다. 우리가 1차식 때 함수 변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의 작동을 진짜 못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딱 그 함수나 변수의 이름만 또는 출력만 알고 있으면 너무도 간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계산기를 지금 4개밖에 없지만 진짜 복잡한 계산기를 만들어서 봐요. 미분도 해주고 적분도 해주고 진짜 복잡한 계산기를 만들었거든요. 얘네들 써놓고 밑에다가 뭐 지리 뭐 지리 이렇게 그들 또 적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듈 파일인데 그냥 그 함수를 정의한 부분만 모아놓고 있어.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불러서 쓰는 것을 이 파일에서 이렇게 쪼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써놓은 것처럼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나 실행하는 부분에 각각 서로 파일을 분리시켜서 분업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다룰 모델이 정말 복잡한 것들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인공신경 이런 거 만드신다. 그거 계산하는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적어주고 밑에다가 뭐 이렇게 함수를 또 호출을 해줘야 된다. 코드가 너무 쓸데없이 번거롭게 길어지고 내가 이 코드를 호출한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정의 부분을 싹 다 다른 파일로 날려놓고 나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싶은 것만 다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맞습니다. 근데 써놓은 것처럼 쟤는 바나만 먹고 있어. 파일비는 진행만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사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유지보수할 때도 훨씬 편해요. 함수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A만 고치면 되고 함수를 쓰는 걸 바꿔야 되는 B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좋은 건데 진짜 하나도 코드 이해 안 쓰고 하거든요. 이게 버전을 몇 개만 무슨 코드인데 모듈이나 스크립트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디자인 부분이 제너레이트 미드텍스트라는 함수를 지금 계속 저희가 거 알죠? 근데 얘를 크리에이트 뉴 스토리라는 데서 쓸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이런 함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얘를 요 파일에서 다 갖다가 직접 다 써주면 코드에 effect를 붙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제너레이트 미드텍스트, 메인 텍스트, 분리를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 메인 파일에서는 여기다 제너레이트 미드텍스트 딱 불러서 딱 필요한 것만 AX 불러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요소들만 가져와서 통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분업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코드는 정말 모듈 소리 그냥 영이 있다만 없어요. 아니죠. 일단 딱 봐도 타입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import as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모듈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저기서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문법상 다른데 한 번만 봐주세요. from 모듈 import add 한 다음에 그냥 프린트 add 이사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일단 from import 빼고 그냥 함수 쓰는 부분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찍었었던 코드랑 그쵸? 모듈 이름 점을 안 찍어줬죠. 자,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전에 import라는 거는 뭐냐면 밖에 있는 모듈이라는 파일을 참조해서 내가 갖다 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다리를 하나 뚫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from import는 뭐냐면 아예 그 모듈에 있는 함수를 지금 내 파일로 그냥 아예 불러와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실행하면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그냥 이 사이에 이게 만들어져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그러면 사실 모듈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이 애들을 그냥 바로 써줄 수 있겠죠. 이 파일에서 정의한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아까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 두 개를 연결만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이 파일에서 이 함수를 불러올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줬어야 됐지만 모듈 .add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아예 불러와 버린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네임스페이스 저거 한번 구글에 찍어 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제 파이썬 확장팩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이 모듈이라는 게 일단 함수의 집합인 건 이해되시죠? 복잡한 함수들을 한 곳에 다 치워놨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밸런이라고 하는 확장팩인데 스낵커플 플롯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주는 확장팩이거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그래프를 내가 혼자 다 그려줘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함수에다 띄우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복잡한 함수들 진짜 길겠죠.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하는 플롯.py라는 파일을 싹 다 노란도가 생각하세요. 그럼 그 파일은 몇십만 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임 같은 게 보통 코드가 업쪽에 넘어가거든요. 보통 합치는. 그러면 그 파일을 뭐라고 생각하면 유지보수가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패션을 만들게 되면 여러 모듈들 다 쪼개. 그러니까 함수 하나하나마다 함수 몇 개씩 이렇게 파일이 다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파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계에서는 한 파일, 이렇게 바디오니스트를 있는 거한 파일, 이렇게 파이프로그램 있는 거한 파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싹다 폴더에다가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확장팩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일단 패키지라는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패키지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보면 .py 다 모듈들이 있죠. 어떤 함수를 갖고 있는 얘네들을 my 패키지라는 폴더 하나를 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델들을 그냥 이렇게 계층적으로 쭈쭈쭈 해가지고 한 곳에다 저장해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라이브러리는 뭐냐? 얘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패키지를 지금 여기다 담아놨죠. 패키지. 그리고 그냥 학생 모듈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가 다른 건지 싶으실 텐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정의는 그래요. 패키지라는 파일은 여러 개의 모듈과 이행수들을 담은 파일 말에 라이브러리는 패키지와 모듈을 개체적으로 조직하는 파일인데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얘네 둘 다 파이썬의 확장팩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넘파의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넘파의 패키지예요. 그거 보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이 다 하는 건 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들이 있느냐? 일단 머리 아프죠? 진짜 다양하죠? 이건 아마 저희가 같이 써볼 것 같은데 이거 예. 자, 하나씩 해볼게요. 원래 데이터 파이썬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계산 도와주는 거. 뉴메리컬 숫자 나오는데 수학 계산 도와주는 거. 파이썬 어널리시스 오브 데이터. 얘는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확장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장팩이라는 거 안 쓸게요. 그냥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사이파이는 사이언티픽 파이썬인데 제가 과학연산이나 통계계산 있어요. 통계계산은 스테이틱스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트는 넌에서 볼 수 있겠지만 뭔가 학습시키는 데 있을까요? 제가 기계학습, 머신러닝 등등을 할 때 쓰는 텐서플로우랑 파이썬은 얘네를 쓰다는 건 인공지능 사이트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진화된 오픈시블이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기버스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고 막 자동으로 어디가 얼굴 박선이고 여러분이 누구고 막 이런 거 다 구분해 주잖아요. 그런 거 컴퓨터 그런 거 할 때 쓴다고 생각합니다. CV가 컴퓨터 비전이 있고 랩플 뭐죠? 랩플그레 중 친구고요. 셀레니 이거 웹에서 크롤링 해오는 거. 웹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파이썬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통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네이버에 올라오는 기사 3만 개 전부 다 긁어와가지고 이 사용자한테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거 딱 10개만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쓰는 뷰티풀스도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살짝 더 진화된 15는 얘가 플로이드랑 비슷한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더 진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다양하죠. 자, 재밌는 거는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은 라이브러리가 지금 현재 파이썬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아침 기준으로 라이브러리에 45,000분 정도 갖고 온 겁니다. 지금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56만 개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라이브러리가. 네. 진짜 다양하다. 근데 그 중에는 솔직히 대부분은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정도가 인공지능이나 웹 쪽 개발에서 쓰이는 제일 메이저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도 패키지 만들어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6만 개가 됐겠죠. 자, 프레임워크라는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라이브러리 패키지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웹 개발을 한다고 쳐보세요. 사실 웹 개발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통신이 기본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거를 패킷 단위로 나눠서 서버에다가 올리고 뭘 받아와서 HTTPS로 처리하고 막 이런 정말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통신 과정을.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이 웹에서 뭘 하고 싶은지,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기사 읽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막 복잡한 통신 이런 걸 싹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진짜로 함수를 채워줄 부분들만 이렇게 비워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실 기능만 딱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웹 개발을 굉장히 간편하게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복잡한 기능들은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딱 여러분들이 웹마다 달라지는 것들만 비워놓은 게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가 골조라는 뜻인 거 생각해보면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쪽 판에 관심이 생기시면 뭐 Next.js, Express.js, Ruby on Rails, Angular, Vue 이런 거 배우실 텐데 들어보실 텐데 아 저렇게 웹 개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 다 알아서 구현해 놓은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쉽고 편리하구나 느끼실 텐데 별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확장해보는 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모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써있는 힌트들 다 한 파일에 몰아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패키지랑 라이브러리는 부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 확장팩이랑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는 특히 웹 개발할 때 이렇게 생각이나 필요한 부분만 안에서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파이썬 확장에서 마지막으로 경로 개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데이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경로라는 컨셉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경로라는 건 뭐냐면 주소거든요. 우리 컴퓨터 안에 수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 눈에 보이는 뭐 이거 수업 자료라든가 이런 파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운영체제 수준에서 다루는 훨씬 더 심층에 있는 자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찾으려면 걔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고려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로 47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파일에서도 똑같이 그 경로를 적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이게 제 수업자료 파일인데 이거 경로 확인하기 옵션 키 눌러가지고 확인해보면 쭉쭉쭉 뜨거든요. 이게 이 파일의 경로예요. 유저에서 리아리스트에서 데스크탑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주소가 경로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근데 경로를 우리가 코딩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로 절대 경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상대 경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절대 경로는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서울시 성공점점지. 그러니까 맨 위에 최상위 경로부터 한 칸씩 점점 디테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는 맥이랑 운영체제하고 좀 달라서 혹시 리눅스 쓰시는 아니거든요. 윈도우랑 맥이 달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윈도우는 C부터 시작해요. 보통 C 할 때 요게 최상위 거기서 이렇게 백슬래시 요게 원바로 나올 수도 있고 백슬래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걸로 해결하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S가 똑같은데 얘는 슬래시 빠르고 있으면 슬래시도 싶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위에 디렉토리부터 한 칸 한 칸씩 내려가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맨 위에 모든 컴퓨터의 최상위 디렉토리니까 루트라고 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 근원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루트 디렉토리부터 뭐 유저, OS 이런 식으로 쭉쭉쭉 파일들이 다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디렉토리에 있는 게 핵심 디렉토리라 생각해주는 지금 디렉토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디렉토리가 뭐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더기는 한데 그 폴더가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다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었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절대 경우를 쓸 수 있는데 상대 경우는 도대체 뭐냐? 상대 경우는 지금 내가 있는 파일을 기준으로 다른 파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우는 안 바뀌겠죠. 이 파일은 언제나 밑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상대 경우는 내가 여기 쓰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 여기 쓰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자, 그럼 상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쪽에 경우는 다 똑같고요. 내가 현재 이 디렉토리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순위 디렉토리는 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점 두 개, 프로젝트, 파일 txt 이렇게 돼 있으면 내 파일보다는 올라가는 건데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파일 txt를 찾아 이런 의미. 자, 지금 뭔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 이미지 원점.jpg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윈도우스 있다. 매겨는 똑같고 절대 경우는 항상 똑같아요. 루트에서 미디어에서 이미지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파일이 하나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투 지금 얘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디렉토리가 폴더라는 거죠. 얘 미디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럼 현재 디렉토리가 미디어인 겁니다. 근데 이미지 원도 현재 디렉토리 미디어에 들어가 있죠. 그냥 점프
찍고 이미지 원지 규제 등 이런 이미지가 지금 내가 가진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미지 원을 찾아야 되는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안하게 상대경우는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가 얘가 지금 저기 텍스트적인 TPM 뭐 여기서 이 파일을 찾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번호를 찾으면 밑으로 올라가는 다음에 미디어, 이미지 원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제가 아까 전에 획한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갈 때는 마치 그 2개 찍는 거였어요. 지금 2개 찍어서 일단 밑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미디어 또 내려가고요. 이미지 원을 내려가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혼자서 드렸는데 지금 인덱스 HTML 기준으로 현재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얘를 점으로 찍고 미디어 이렇게 내려가면 현재 디렉토리가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두 개 찍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다른 폴더가 내려갔을 때 문제인데요. 다른 폴더가 더 있을 때두 개 찍으면 그제서야 밑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럼 이걸 코딩에서 어떻게 써먹냐?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거는 예시로 들은 건데 데이터 analysis.py라는 파일이 나와봐요. 여기서 데이터라는 엑셀 파일이 그냥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서로 위치 관계에 따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둘이 똑같이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정도에 있잖아요. 둘 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거다. 그냥 점 하나 찍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엑셀 파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그리고 심지어 점 하나 찍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마찬가지로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엑셀 파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똑같죠. 일단 아나리시스랑 같은 곳에서 얘랑 지금 리포지토리랑 기체가 똑같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점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해주고 리포지토리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슬래시 해주고 데이터 엑셀 파일 찾으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시겠죠? 이번은 수업 폴더가 아예 다를 때는 지금 코드 안에는 이 파이썬 파일이 있고 리포지토리 안에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빠져나가서 에피소드 디렉토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포지토리로 여기서 데이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써야 되느냐? 사실 스타트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경우는 제가 여기서 점점점을 해놨어요. 물론 어디서 접근하든 다 똑같다는 게 절대경우의 장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 딱 보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으로 짧게 써 실제로 웬만한 컴퓨터의 경우는 이렇게 길어요. 파일이 엄청. 그러니까 이걸 다 입력하고 찾고 심지어 막 조건들도 있어요. 저 안에 막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되고 막 복잡한 조건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핸드폰과 많이 편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썼는지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교양 수준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10분만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이거 말고. 저건 너무 어려운입니다. 정말이 맞아요. 현대사회 무대 의사결정입니다. 지금은 야구 선수 한 명을 데려올 때도 데이터를 수천 페이지씩 쌓아놓고 데려오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얘기할 때도 막 그냥 이 노래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 음원 몇이 찍었다 스트리밍이 몇만 메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지금 모든 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스마트폰의 도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데이터 쪽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니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그냥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50억 된다 치면 그 50억 명 중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위치 정보, 날씨 정보, 운동량 뭘 클릭했는지 다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왜 중요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파트가 의료인공지능을 제가 알고 있어드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사실 뭐 이미 몇 번 모델 돌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단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얘는 사과 사진이랑 바나나 사진을 한 1억개를 쓸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건 사과고 이건 바나나고 전부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학습합니다. 아,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테스트를 넣어주면
아 이거 사과해? 하면 받았는데 이거 사과해? 그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 이게 인공지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르치기 위한 사과와 바나나 1억 장의 사진이 필요하겠죠? 이게 데이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랑 바나나를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거꾸로 섞어서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판단을 반대로 하겠죠. 아니면 막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포도 섞어놓고 숭아 들어있고 이런 얘가 당연히 학습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들어보신 분들도 진짜 많고 못 들어보셨으면 외워서 말해주세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라는 말이죠. 엄청 유명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학습 모델이 좋고 GPU 성능이 좋고 여러분들의 기획이 완벽해도 일단 학습 데이터 자체는 이상한 걸 보면 그 모델은 학습을 못해요. 그냥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과 보고 바나나라고 그러고 포도 보고 복숭아라고 하는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외람 수준에서 들을 때는 진짜 아 그냥 저거 중요하니까 얘기하는구나 정도 했는데 실제로 AI 모델 정말 많이 만들어보니까 정말 이해를 많이 받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진짜 한 살짜리 어린애가 찍는 것보다 못한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사과 없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델에서 그만큼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똑바로 이해하고 가공하고 전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똑바로 다뤄야 되는데 뭘 똑바로 다루는지 이거는 제가 세 가지를 따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직을 다뤄야 돼요. 일단 앞쪽에 안 맞는 저게 비록 물리적인 얘기처럼 될 수 있는데 의외로 실무에서 중요하고 일단 뭔가 그냥 쓸 수 없는 데이터를 보면 얘는 아무것도 안 먹은 거랑 똑같아 솔직히 뭐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소비자 행동 특성 분석하는 프로젝트 하나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 데이터 잘 모르는 친구가 수집을 했어요. 외주를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500명 분을 이렇게 수집을 해왔는데 전부 다 소수령입니다. 이 데이터 못 쓰거든요. 이 데이터 하나도 못 써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고 제가 했어요. 이 데이터를 학습 못하니까. 그 정도로 일단 수집 과정이 정말 잘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통계적 데이터 분석, 익스플로레터리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EDA라고 불러요. 그 과정을 뭐냐면 데이터를 그냥 공답 방식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지는 않는지 또 이 데이터가 막 뭔가 안에 오류들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다 돌려보셔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것도 대회 같은 거 나가보시면 그냥 모델만 보지 않고 이 데이터 분석 과정도 전부 다 분석을 해요. 이 데이터 통계적으로 골라보고 싹다 넣어서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얘네가 얼마나 높게 분석을 했는지가 거기 다 드러나고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가공 데이터가 생각보다 생태가 안 좋아요. 처음에 수집하면 진짜 쓸 수 없는 데이터가 가공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최대한 열심히 따듬어서 데이터를 찾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떤 식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기획 그 소비자 행동 분석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모아온 데이터가 이런 거죠. 일단 데이터 35세, 29세, 20세 가지고 하는 17세 저런 컴퓨터 들어가면 바로 고생하거든요. 그다음에 37세 1986은 1996사라는 얘기겠죠. 저 그때 태어났거든요. 자, MBTI 뭐 ISF 지금 대문자 컴퓨터 하나도 저거 컴퓨터에 들어가면 전부 다 다른 MBTI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사용도 뭐, 뭐, 보면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더 쓰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스킬은 뭐 이거는 한 제가 이게 못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에 보이는 볼게요. 얘는 지금 1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저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께 렌즈 설명드릴게요. 저거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저거 4분이 이상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영어 수영 같은 게 수영 이거는 거의 못합니다. 저거는 모델가 되나? 저거는 안 넘어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존재하는 직관 데이터 직관 관련된 올라가는 있는데 직관이 굉장히 저런 거는 스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러면 분명히 학습하거든요. 이런
숫자, 모든 컬럼이 깔끔하게 걸칠 없이 이런 형태가 돼야 통계적 분석, 딥러닝, 머신러닝, 공간 AI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사실 뭐 간단해요. 어차피 그 표잖아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리스트라는 걸 말씀드렸죠. 리스트 아니라 리스트 요소를 쭉쭉쭉 넣을 수 있다. 그걸로 분석하면 되겠죠. 얘 찾고 싶으면 이 줄 들어가서 펑클 정을 보고 네. 그러면 그냥 세이브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그래서 정말 쉽겠죠. 일단 뭔가 왜 뭔가 무슨 열의 것인지 기본도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각들이 뭘 의미하는지 상대적으로 의미하는 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걸 볼 거니까 그냥 STD 리스트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써놓고 처음에 이 강의를 만들 때 3일 전에 제가 저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해보든가 크크라고 썼어요. 그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웠는데 강의 노래 쓴거 하나 아닌 것 같아서 진짜 해보든가 크크 말고 그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으로 아까 전에 저 확장팩이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면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확장팩의 중요성이 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좀 빨리 내시는 데이터 파이스, 넘파이라는 식도가 있거든요. 파이썬 데이터 아나리시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쪼개면 이게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저거 없지 않고요. 실제로 그 날짜를 인터뷰보면 그냥 통과가 귀엽다라고 써놨어요. 네, 진짜 그렇게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이썬이 있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배울 거냐? 펜타스가 넘페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펜타스의 멤버를 이해하면 여러분 파이의 문법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펜타스 중심으로만 가르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pip install python 펜타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 pip이라고 쓰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패키지 인스톨러고 파이썬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또그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이썬 깔렸을 때 자동으로 저 프로그램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pip install 펜다스라고 하면 이제 펜다스를 설치해서 pip install 넘파이 하면 넘파이를 pip install 하시면 되죠. 삭제하고 싶은 거 인스톨 하시면 돼요. 삭제할 얘기 있냐? 네. 버전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가 보통 꼬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삭제해가지고 제거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어? 통계 분석을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 분석, 아나리시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통계 분석은 우리 아까 전에 막 함수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정리했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진짜 뭐 통계 분석을 예를 들어보면 비교 분석도 해보고 상관 분석도 해보고 생존 분석도 해보고 대비 분석도 해보고 온갖 분석을 다 해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인사이트를 쌓아나가는 게 데이터 아나리시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전부 다 그걸 파일, 상관부 섭던 파일, 회계분 섭던 파일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진짜로 노트북에다가 공책에다가 글자를 쓰듯이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확장팩이 주피터 노트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의 정말 무서운 거는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파일은 아니긴 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쟤는 확장자가 .py가 아니라 .ipynb라는 확장자를 씁니다. 뭔가 좀 기괴하죠? 저게 뭐냐면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상호작용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파이썬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좋아하는 제목 적으시고 .ipynb 적으셔서 주피터 노트북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빈 노트북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마 주피터 노트북 확장 설치하셨으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보니까 이미 아나콘다 쓰고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네, 다들 잘 만드셨나요? 자, 이제부터 이 작업 공간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나하나의 코드가 돌아가는 공간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코드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거나 왼쪽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빈 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코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프린트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고 실행을 눌러보면 뭐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위에 막 이런 거 뜰 거예요. 그냥 엔터 쭉쭉쭉 누르시면 됩니다. 네.
파이썬을 어떻게 구동시킬 건지 선택하라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콜앱 쓰시던 분들은 마침내 익숙하신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네, 콜앱이 주피터 기반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코드를 쓰셨죠. 얘를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왼쪽에 보면 세모 버튼 하나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 다들 잘 되세요? 왜 안 되지? 혹시 다 안 되세요? 대상 뭘 설치하래요? 해보세요. IPY 커널 설치하라고 썼으면 그거 그냥 이 여러분 참고로 헬로월드 밑에 아니고 여기 떠요.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각각의 셀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코드를 실행하면 사실 그 실행했었던 결과가 다 그냥 밑에 이렇게 축적만 되지 깔끔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 헬로 월드 해놓고 또 굿바이 월드 할게요. 너무 끔찍한가? 아무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 밑에 헬로 월드가 뜨고 굿바이 월드 밑에 굿바이 월드가 뜹니다. 각 셀별로 실행한 결과를 바로바로 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는 3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A를 하잖아요. 그러면 A는 3을 여기서 실행을 해놓고 프린트 A를 실행하면 여기서 3이라고 뜹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셀들이 서로 변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도 마찬가지고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 셀에다가는 회귀 분석해보고 다음 셀에다가는 생존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하나의 파일 안에서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할 통계 분석을 할 것이다. 데이터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그래서